2024년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5시 3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는 오늘 수요일 진행 맡은 상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뭐 하세요? 네? 왜 대표님이 인사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더 큰 마음으로 힘을 좀 실어드리고자 제 목소리까지. 어떤 힘이죠? 피처링. 피처링? 코러스. 네. 보면 이제 화음이 좀 음이 다르거든요. 데시벨이 다르기 때문에 화음을 이렇게 쭉 넣어드리고. 오, 좋았다. 아라우급 판단.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좋았어. 네. 오늘 원일이 형 오늘 좀 전혀 없으니까 좀 어떤가요? 간혹 있었죠? 새로운데? 간혹 있지 않았나요? 간혹. 오늘 약간 김원일 대표 그거 같아요. 해변에 있는 라이프 가드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좀 까무잡잡한데 몸도 탄탄하고 모자 딱 쓰고 이렇게 딱 둘러보고 있잖아. 맞아. 그 베이워치 옛날에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반바지도 밑에 안 보이지만 짧아서 그 해변가에 있는 분 같아. 그리고 수영장에도 있잖아요. 있죠. 저번 주에 방송 나와서 과우승 망고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후숙 김원일 선생.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속으로 막 웃겼던. 그게 뭐예요? 후숙? 망고 이제 하시잖아. 네. 망고는 그냥 들어와서 뒤에 후의 숙성을 해야 더 맛있다. 그런데 누가 김원일 대표한테 얼굴도 후숙됐네. 근데 그게 해를 많이 보면 후숙이 되거든. 따뜻한 곳에 진짜?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여태까지 좀 뜨거운 데 있었잖아. 해를 많이 예. 보니까. 많이 과우승이 보셨으니까. 맞더라고. 해를 돌아보니까. 네. 그 댓글에 삼장법도 남았다고? 삼장법사는 길을 좀 더 늘어뜨려야지. 그죠? 네. 부처님이가 돼야지. 근데 어떤 그래야지. 느낌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종이 형 빼고는 다 좀 까무잡잡한 맞아요. 네. 그런 피부라서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군요, 여러분들. 리버풀 옷은 왜 안 입냐요? 울산용 옷은 자주 입는. 입는데? 아니 저 조만간이 아니지 오늘까지는 중계하고 유로파 중계는 이번에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봉황당 가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 리버풀 경기? 이미 확정까지 해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합니다. 예? 제가 서운해요, 제가. 근데 좀 제 옆에서 이 유니폼 보니까는 좀 거부감이. 그럴 수 있죠. 그쵸. 포항이야. 여기 포항이거든. 아니면 제주. 자리를 좀 계속 어깨 싸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딪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 오프닝 토크부터 좀 갈 건데 사비 알론소 감독 이야기입니다. 이 레버쿠젠 CEO죠. 페르난도 카로가 언젠가 사비 알론소는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으로 부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기가 관건일 뿐이지 알론소의 이 레알 부임은 반드시 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알론소 얘기 나올 때마다 한 건 알론소 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딱 세 클럽 생각나요. 바이언 그리고 리버풀 레알 딱 이렇게 세 개의 클럽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알론소 하면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클럽은 어딘가요? 형철이는 아무래도 리버풀인가요? 일단 그렇죠. 아무래도 리버풀. 저는 이제 리버풀 입문했을 때 알론소가 되게 잘했던 마지막 시즌이긴 했지만 되게 잘했을 때 제가 입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한테는 사실 그 팀이 가장 먼저 연상이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종윤이 형은? 리버풀. 그것도 약간 뭐 이스탄불 막 이런 거 겹쳐서 그런가? 그때가 제가 축구를 가장 많이 볼 때라 그 기억이 되게 강해요. 그 뒤에도 잘했잖아요. 레알, 바이언 때 뭐. 그쵸. 알론소는 선수 커리어 내내 잘했던 선수니까. 근데 가장 강한 건 나 리버풀이에요. 리버풀. 원일이 형은요? 나는 리버풀. 리버풀. 다 리버풀이.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리버풀이 엄청 많아. 그러네. 좀 강렬해. 예. 소시에다드. 뭐 소시에다드. 그게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네. 전성기는 아무래도 그 이후니까.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거랑은 이제 조금 다르죠. 알론소 하면 리버풀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알론소는 이제 레알 감독으로 갈 것이다. 왜 리버풀 감독도 이제 공석인데 물론 이제 한 레버쿠젠에 남는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쵸. 뭐 위든 클럽의 후임으로 오진 않겠지만 뭐 언젠가 알론소가 또 리버풀에서 또 감독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팬들이 생각을 했음에도 레버쿠젠 CEO는 레알 마드리드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 어쨌든 레버쿠젠이 올 시즌 우승을 하긴 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으로 만약 알론소가 갔을 때는 이게 리그 타이틀 내에서의 경쟁자가 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다. 약간 좀 그렇게 봐야 될까요? 시선을? 아무래도 물론 이제 레버쿠젠 현지 팬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분데스리가에서는 너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 그건 워낙 큰 클럽이니까 이해해라는 반응들이 있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근데 본인 입장에서 그런 건 있겠죠. 내가 이제 레버쿠젠의 지금 팀 어떤 체계를 만들어놨는데 바로 경쟁팀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물론 바이에른 뮌헨 출신이긴 하지만 당장은 좀 무리라고 느낄 수 있는 시선이 알론소 입장에서는 있지 않을까. 이런 건
좀 관점을 다르게 해서 5회편의 대표 아닙니까? 네. 예. 저도 어쨌든 그 주동만한 회사지만 직함은 대표이사입니다. 근데 자, 뭐 놀린 건가요? 아니죠. 놀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봐봐. 예를 들어 덕현이가 우리 회사에서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대. 근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뭘 할지 디테일하게 몰라도 서로 상호간에 얘기한 바가 있겠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보통 뭔가를 알고 있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견제를 하고 싶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치. 그냥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솔직히 좀 약간 경솔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CEO가 그렇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아도 모른다 그런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 갑자기 페레즈 회장이 알론소 언젠가 레알로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건 하면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계약 연장을 해서 다음 주에 남겠다고 했는데 CEO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막 그거 있잖아. 우리 사실 업계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중개권이 어디로 가고 언제 무슨 일이 있다 저희가 알아요.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우리 회사랑 다른 일이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이례적이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거나 언프로 좀 해달라. 아니면 이게 뭔가 전 이게 좀 이거 보고 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드는 생각은 알론소 입장에서 이거 보는 순간 이 아저씨 이 얘기 왜 해? 약간 저랑 그럴 거예요. 이랬을 것 같아. 알론소. 만약에 뭐 덕현이가 뭐 여기 가서 얘가 이제 나름의 뭐 생각이 있어서 우리 회사에서 나가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얘 나름의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있겠죠. 근데 저랑 주원이 형이 라이브 하다가 덕현이요? 저 가가지고서 뭐 스페인 가가지고 뭐 수영장 차린대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 이제 이따가 저 새끼 또 방송에서 얘기하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긍정적인 느낌으로는 안 받아들여져. 실제로 레버쿠젠 팬들이 어떤지 알론소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그냥 사소한 정말 약간 그냥 가벼운 대답이야 대화였을 수도 있어요. 예. 페르난도 카루가 이제 알론소랑 술을 마시면서 야 너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지 않냐? 나 레알 좋았지. 레알 감독 멋있지 않냐? 졸라 멋있지. 이거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가능성들은 있긴 있다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건 이제 나간다라는 그 예시는 왜 항상 저한테 하시죠? 이상하게 여기는 왜 안 해요? 제가 더 먼저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는 와중에도 저기 있네. 저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나가는 예시는 왜 다 황덕현이야? 그래 내가 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지금. 나는 여기를 지키고 있고 내 주변인들이 다 퇴사를 하고 있는데. 진짜 바로 옆자리인데 지금. 사실 이제 가장 오래 재직하고 있는 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덕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제가 어딜 나갈 때 얘한테 출연진에 관련된 얘기를 다 맡기고 가요. 그러니까 얘는 없으면 안 되는 애인데 이상하게 나간 얘기하면 얘가 나오네. 아니 원일이면 뭐가 어때요? 약간 이런 아니, 대표니까 또. 그러면 뒤에서 이제 금전적으로 많이 또 챙겨주고 그러면. 저는 이 계약 같은 것도 이것도 그 레알 못 간다고 한 것도 계약서로 써야지. 그럼 한 10억이라도 더 주고. 네네네네. 거기야 미네는 못 가는 걸로. 그걸 쓰면은 오히려 더 깔끔한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약간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오퍼가 막 왔을 거 아니야. 뭐 레알, 뭐 리버풀이 됐든 어디든 전화든 레터도 왔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워츠앱 메시지가 오든 아니면 이제 뭐 공식적으로 뭐가 오든 알려진 건 없지만 근데 이제 레알 얘기도 뭐 어느 정도 뭐 없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레버쿠젠에서 야, 너 다 좋은데 바이어는 안 돼. 너 바이어는 안 돼. 우리 경쟁팀이기 때문에 너 바이어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알론소가 그래 뭐 그럼 나도 어쨌든 레버쿠젠에 남는 걸로 하자. 대신에 뭐 돈을 좀 더 챙겨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발언을 하기로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레알 갈 거야.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고 바이언에 대한 그런 의지를 사실상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닌가. 이런 그림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계약서가 없어요. 그리고 바이언으로 예를 들어 알론소 간다. 그럼 좀 나쁜 놈 되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저는 이 정도 직급과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저는 무조건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한 뭐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어. 그럼 리버풀은 진짜. 뭐예요? 아니 그럼 리버풀 핵은 이제 아예 끝났다고 보나요? 여기 이 사람 에버튼 팬이에요? 뭐야? 무조건 적으로 만나기 싫다. 그런 느낌인 거고. 황덕현 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껄끄럽겠죠, 대표님? 덕현이요? 그쵸. 뭐가 껄끄러워. 나 그냥. 적으로 나는 그거 들었는 더주랩춘가? 그거 들었을 때. 예. 황덕현이 만약에 내 선배였다. 그럼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 아, 그 팀에서 선배였으면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네. 그렇죠. 아니, 나 군대 선임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빡빡하고 까다로울 것 같은 선배로 저는 생각이 그 예전에 저희 세 번째 주주가 손소 변호사입니다. 네. 손소 변호사가 덕현이를 견제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 야심차게 기획했다가 폭망한 뮤직 오프사이드라는 예. 그게 이제 그 음악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덕현이가 라이브를 켠 거예요. 근데 이게 음악 얘기라 보니까 덕현이 라이브에 숫자가 따였어요. 근데 그거를 엄청 잘 맞추잖아요. 네, 그걸 딱 손변이 보더니만 이거 회사 차원에서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주가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몰랐어. 왜 주주들이 하는 거 몰랐어.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 한창 개인 방송 많이 할 때라 시청자 많았거든요. 그래. 그때 한 1,200명 보고 맞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처음에 우리가 2,000으로 스타트하더니 900까지 떨어졌잖아. 근데 그거 관련된 썰 하나 더 있어요. 뭐죠?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FM 방송 켰어요. 예. 근데 옛날에 주원이 형 유튜브 했잖아. 근데 유튜브 만들기 전에 이스타TV로 네네네네. 롤 방송할 때 네. 주원이 형 롤 방송 700명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 FM 방송 1,500명이 봤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주원 형이 그 롤을 그만두는데 큰 자극점이 아, 잘한 거네. 그러면. 그렇죠. 아, 잘한 거네. 회사적으로 봤을 때 예. 아, 다행이네. 덕현이가 뮤직 옵사이트 페이지 시키고 주원 형 롤 그만 적게 만들었습니다. 봐봐, 안 되는 사업은 내가 그냥 딱 그쵸. 폐지하게 하잖아. 구이도적 예, 다 예, 정리해버리네. 대체 불가능. 이래서 대체 불가능. 또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야, 봐봐, 나오잖아. 츠맨 롤 잘 잘 만들었다. 만들었어. 그 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출발은 저였어요. 네. 그게 이제 김수빈으로 옮겨간 거지. 그치.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알론소 이 CEO 관련된 발언은 이제 약간 좀 외부에서 보기엔 좀 경솔하다. 그럼요. 근데 뭔가 의미가 있시한 거라면 나중에 좀 알게 되지 않을까? 리버풀 부임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오면 좋죠. 너무 추천하죠. 정말 추천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고 한 시즌을 우리가 뭐 임시 감독으로 지낼 수도 없는 그럴 수 거고. 없지, 보장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리버풀도 바로바로 매 시즌 성적을 내야 될 시즌 팀이고 생각보다 주축 자원들이 리버풀도 나이가 되게 많거든요. 살라나 판다이크 이런 자원들은 나이가 이제 꽤 들어서 그 친구들도 진짜 온 지도 꽤 됐어, 지금 네. 생각해보면. 그 선수들이 이제 떠나면은 리버풀도 상당한 과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제가 볼 때 일단 클럽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도기가 이제 막 오려는 상황에서 팀을 빠르게 다시 새 시대를 중심을 잡아줘도 모자랄 판에 한 시즌 임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알론소가 온다는 거는 이거는 좀 리버풀 입장에서도 지금 맞는 타이밍은 아니죠. 그럼 뭐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클럽 어쨌든 나가는 건 이제 팩트잖아요? 네. 결정이 됐잖아요? 네. 본인 생각하는 좀 후임 감독 누구 있나요? 그래도 이 사람 오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뭐 굳이 보면 저는 아모림도 괜찮고 후배는 아모림? 네, 젊으면서도 약간 좀 뭔가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데제르비도 괜찮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알론소만큼은 둘 다 아니에요. 그치, 원래는 알론소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리고 좋잖아. 레버쿠젠 우승. 그 구단 역사상 처음. 근데 리버풀 레전드. 그니까. 이런 뭐 개좋지. 명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 알론소랑 추맨이 동갑입니다. 그런가? 81년생이에요. 생일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알론소가 11월생이고 주원 형이 12월생이니까 11월이지. 차이 안 나요. 11월 25일이네요. 그럼 이제 43이죠. 43이면 사실 알론소는 커리어 잘 꾸며간다 그러면 이 세 팀 다 가도 돼요. 그쵸. 한 6주, 왜냐면 리그가 다 달라. 나중에 안첼로티가 될 수도 있어. 네, 알론소가. 6년씩 다룬다 그러면은 6, 3, 18, 18년 하면 그래봐야 이제 환갑 될까 말까. 그러네. 뭐 금방이라 뭐 레버쿠젠 있다가 어디야? 레알을 예를 들어 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 거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잉글랜드 갔다가 그럼 이제 레버쿠젠 독일 색채가 옅어지잖아. 그 다음에 바이언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창창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무리는 소시에다드. 마무리. 아니 오. 뭐 중간에 아스날로도 괜찮고. 뭐 갑자기 아스날이야. 솔직히 아주 연관이 없었던 선수가 아닙니다. 왜요? 실제로 아스날이 벵거가 되게 알론소를 가깝게 영입을 하려고 했었고 꽤 근접했었어요. 왜냐하면 베니테즈가 가레스 베리를 엄청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가레스 베리. 그래서 그때 리버풀 팬들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아니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알론소가 그러다 결국엔 튕겨서 나갔을 때 아스날이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아예 딴 리그로 갔죠. 그러면 리버풀은 그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다 질레트와 힉스의 네, 맞지. 구단주. 지릭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꼬이면서 이제 베니테즈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뭐 그런 정리하자면 뭐 연 없네요. 그 정도면 그냥 언급도르네. 꽤 깊은 인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봐봐. 아르테타랑 알론소랑 국적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신도 똑같아요.
바스크. 아니 바스크에서도 같은 지역이야. 그러면 그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위에 올라가 보면은 그 핏줄도 섞여 있어요. 아니 아르테타 그거예요. 아르테타 태어난 데가 소시에다드 연고야. 그래. 그럼 딱이네. 네. 하긴 뭐 저도 그 간수 있죠 간수. 전북 네, 간수. 전북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 네, 전북 간수 얘기 많았거든. 가이탄 맨유 선수죠. 가이탄 맨유. 가이탄 맨유지. 스네이더도 맨유 선수. 그래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가이탄 맨유지.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오프닝 토크는 뭐 레버쿠젠 알론소 얘기로 이제 가볍게 마무리를 좀 해봤고요. 자 히든 라이브 오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이 1부 끝났습니다. 자 1부 끝났어요. 아직 이제 오늘 새벽이시죠? 내일 새벽. 내일 새벽. 네, 그죠. 네, 내일 새벽. 자 1차전 결과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은 1차전에 나왔었던 그 결과가 다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도르트문트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와 역시 나는 아틀레티코나 원정. 쉽지 않았네. 얘 원정을 너무 못해. 나는 처음에 2골 먹혔다 그러길래 야 얘는 원정이 안 되는구나. 근데 1위 됐다 그래서 그냥 도르트문트는 여기까지인가? 라고 했는데 야 웬걸? 근데 이게 참 그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영주 형이랑 찬우 형이랑 히풋을 하면서 무난하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야 그냥 여기 관련된 저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상호 알죠? 이상호. 상호. 네, 땅오리, 이상호라고 땅오리. 이제 네. 막 롤이랑 네. FC 온라인 이제 개인 방송하는 BJ 있는데 상호가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형님, 제가 그 패키지 까가지고 카드를 깠는데 필크루크 금카가 나왔다. 필크루크 예. 도르트문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이 필크루크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1차전 끝났을 때거든요. 네. 팔아라. 이게 그 챔스 코인을 타야 될 거 아니야. 라무를 받고 막 이러니까. 근데 내가 내가 근데 뭐라고 했더라? 제가 되게 짧게 대답했거든요. 팔아, 그냥 팔아 아니에요? 뭘 봐? 팔아 이거. 덕현이 형 필코르크 챔스 팔까 떴는데 팔까 말까요? 인생 최대 고민 중. 형 도르트문트 아틀레티코 반반이에요? 근데 제가 팔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상황 좀 미안합니다. 얘기를. 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결과까지는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 나는 사실 도르트문트 떨어질 줄 알았어요. 도르트문트 왜냐면 리가에서는 오락가락해요. 그거 김민규가 샀어? 그러면은 뭐. 판을 바꿨네 저게 형이. 그래서 저는 알레티 보면서 얘네 진짜 원정 너무 취약해. 아니 올 시즌 원정 진짜 안 좋거든요. 안 좋아요. 근데 난 두 골 따라가는 거 보고 끝나겠네. 끝나겠네. 싶었는데 이거를 도르트문트가 이렇게 뒤집을 줄은. 그리고 저도 커뮤니티에서 이거 봤는데 뉴캐슬 떨어졌잖아요, 챔스. 네. 근데 그 조 보면 파리 4강 팀이 둘이야. 도르트문트랑 다시 만나잖아요. 파리랑 그래. 도르트문트랑. 이제 세 번째 진짜 맞대결. 죽음의 조. 뉴캐슬이 쉽지 않았던 조였던 거죠. 네. 그 밀란도 뭐 피올리에 대한 아주 큰 비판은 있지만 일단 유로판에 생존. 어쨌든 뒤집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형도 챔스랑 이런 거를 해보셔서 토너먼트를 많이 ACL, 해보셨을 텐데. 근데 이런 원정에서 유독 약한 팀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다고 봐야 되나요? 뭔가 그 구장 적응하는 거, 이런 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니까 그 패스나 이런 것도 좀 한 템포 늦고 이런 게 아닐까. 홈은 이렇게 누구를 보고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스타킹 색깔 보고 주고 감도 보고 주변 뭐 이런 것들도 다 보고서 그냥 익숙한 반면에 원정은 또 그런 익숙함이 떨어지니까. 원정 가서 좀 확 기세가 오르시는 스타일이었나요? 아니요. 홈이 좋았다. 홈이 좋았고 저는 작은 구장 스틸리아드가 좀 스틸리아드 작잖아요. 작죠. 약간 이렇게 좀 컴팩트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 오히려 막 너무 커. 너무 운동장 자체가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서울, 뭐 수원 막 이런 거. 킥도 좀 세게 차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기분이 들었고 공간도 좀 넓어 보이고. 근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네. 예전에 그래서 그 아스날이 하이볼 있을 때 그런 이득을 좀 봤다 그래요. 그 구장이 규격이잖아요. 어디서부터 몇 미터까지. 근데 그 중에서 작은 구장이다 보니까 홈팀 아스날은 좀 유리한데 원정 온 팀들이 좀 어려워하고 대신에 또 원정 가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보면 그 원정에 가서 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새로운 걸 좋아하고 다른 여자 좋아하고 그냥 항상 보던 사람 말고 다른 여자가 이상형인 사람. 네. 이상형 누구예요? 새로운 여자예요 이런. 있어요. 이상형 네. 누구예요? 그럼 처음 본 여자예요. 그쵸. 저는 다른 그 해외 원정 갔을 때는 너무 음식 좋은 거야? 같은 거. 음식이 맛있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카레가 나온단 말이야. 뷔페에. 근데 그걸 다 원정 팀에서 잡아주는데 카레가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카레가 굉장히 짠 거야. 아. 그 다음날 그 뭐야 수분 섭취가 안 돼서 이 계속 입이 마르잖아. 마르고. 그리고 베이징 같은 데 원정 가면 양고기가 또 그렇게 오, 맛있어. 맛있어. 양고기가 뭐 이렇게 나와. 계속 막 그러면 기름지고 막. 그걸 계속 먹게 돼. 그러면은 또 그 다음날 또 고기를 많이 먹어서 또 몸이 또 김은호 선수 그 술 좋아하시나요? 어, 안 좋아하나요? 먹을 때는 먹는데 그 다음날 머리가 아파. 아, 많이 안 드시는구나. 네. 어. 한 번 먹을 때 좀 아, 좀 세게. 네. 아, 왜 양고기 딱 나오면 바로 네. 빼가리라 생각나잖아. 아니, 칭따오. 네. 찔다오나. 지금 K리그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이 원정 갔을 때 그 이제 유독 좀 그러니까 원정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구장이 어디래요? 광주입니다. 광주 전남. 광양. 광양도 음식이 무슨 막 이렇게 나와. 아, 남도. 와. 남도. 잘 차려주나 보다. 그 광양 가면 호텔. 그 밥을 중계진도 거기 먹는 데 있어요. 건너편에 건너가서 건너편에 횡단보도에 거기 빅팬처럼 보면 먹어요. 그 한밭집 예, 스타일이잖아. 맞아. 근데 거기가 반찬이 많이 안 바뀐다? 근데 가면 많이 먹게 되는 게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게 잘해. 제육볶음이랑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김치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 솔직히 광양 중계하러 가는 거 그거 빼고 좋은 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멀고. 너무 멀고 KTX도 일단 없고. 저 근데 진짜 자주 갔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자 나온 게 이제 그때 아, 광양- 광양이었구나. 네, 전남 서울 경기 하면서. 광양에 내가 그때 그 방송사고 냈던 데 아니야? 그 방송위원님이랑 달수아 씨가 전반 혼자 30분 했어요. 17시 경기인데 그 7시 경기라고 생각하고 차 끌었거든요. 역시 또 모든 해설들도 길라잡이시잖아요. 예. 제가 이제 또 그 바통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살아간다 내 꿈말을 펼치고. 제가 충주에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30분 단독 중계했거든요. 충주 대구 경기 때. 네. 광주가 왜 그러냐면 물어보면 그거래요. 그러니까 일단 구장 자체가 그 아까 원일이 형이 얘기했었던 거. 형은 이제 월드컵 경기장 가면 이렇게 넓어 보이는데 다른 팀 선수들은 광주 가면 이거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이거랑 이제 잔디. 안 좋지. 예, 잔디는 광주 선수들은 여기에서 이제 맨날 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는데 타팀 선수들은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그게 덜한데 남미 팀들 가면 이제 좀 작은 규모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원정 팀들이 문제가 라커룸이 너무 쓰레기고 심지어 원정석 스탠드는 의자도 없이 그냥 시멘트래. 그러니까 와, 이 원정 지옥이 저런 게 지옥이다 진짜. 내가 그 대표팀에 있을 때 저 대구도 가봤거든요. 대구. 우리 그 이제 올림픽 대표팀이랑 대구랑 네. 평가전 네. 하려고 가봤는데 대팍대인가요? 월드컵인가요? 대팍. 대팍. 아. 근데 대팍도 홈 원정 다르던데? 그래? 라커룸이? 맞아. 일부러 그렇게 네. 해놓겠지. 그죠, 그죠. 그게 홈의 기세니까. 네. 홈은 진짜 이제 딱 깔끔하게 하고 원정 쓰는 친구들 왜냐면 우리가 원정 써야 될 거 아니야 대구랑 연습을 하는데 그치.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도르트문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고 올라갔고 참 이게 도르트문트 올 시즌에 감독도 욕 많이 먹고 이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뭐 이 경기는 동시간대 다른 경기 중계를 해가지고 이 경기는 지금 보고 온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도르트문트 경기를 좀 했죠 올 이게 시즌에. 왜냐면 토트문트가 지난번에 그 저기 16강에서 이제 올라올 때 에인토번전도 중계하고 리그도 보고 그랬는데 빌드업 대형이 사실 진짜 엉망이거든요. 아틀레티코하고 그 첫 번째 경기 때도 패스미스 나가지고 선제질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간격이나 이런 문제들이 테르지치 감독에게 늘 지적이 많이 되거든요. 빌드업할 때 움직임이 너무 덜하다. 그래서 압박받으면 늘 쩔쩔매다가 실수한다. 심지어 후메스처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만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 상식이 형님도 ACL 4강 4강 우리 우라와죠. 우라와 그때 이제 빗셀고베를 상대로 이제 문선민이 이제 그 네. 이 네. 관제탑 때리고. 관제탑을 때리고 됐다. 그리고 4강 딱 올라갔을 때 일단 기다려보자. 였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좀 많이 되는 그러니까.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종윤이 형이 입중계했죠? 영종이랑 바르셀로나랑 파리 생제르맹. 저는 이거 하필 산타 선제골 나왔을 때 진짜 끝났다. 나도 그래요. 끝났다 이거. 그래서 야말 컨디션 보고 저로 끝났다고 잘한다 진짜. 근데 아라우가 결국에는 좀 이제 어리석은 실수를 한 거죠. 그냥 쫓아갔으면 저는 바르콜라가 못 넣었을 거라고 보는데 먹혔더라도 본인이 퇴장을 안 당하는 선택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수비수 입장에서 근데 그 아라오가 네. 신체 능력이 좋고 엄청 스피드가 좋죠. 자신 있으니까 직선으로 간 거야. 자기가 이길 줄 알고. 근데 사실은 그게 공간으로 좀 더 가서 한 번에 좀 기회 찬스를 좀 봤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사실 경기의 승부처였죠. 여기 그거 그냥 하나에. 그 하나예요, 진짜.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결과적인 얘기고 거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데 그냥 딱 표면적인 것만 보면 한 골 먹혀도 그래. 아니 이게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1대1로 끝나면 나가는 거야, 바르셀로나. 네. 근데 이게
참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내 골을 또 먹힐 줄이야. 아니 그럼 오히려 김원일 대표 입장에서는 센터백이니까 네. 내가 속도가 아라오 같은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수도 못 그러면 하죠. 절대 못해요. 아. 그러면 아마 그냥 공간으로 가서 막자. 네. 아라고는 그렇게 경합했을 때 거의 이기니까 자기가 네. 그래서 그냥 갖다 감속을 했었어. 이거 해도 내가 이겨? 네, 부딪힌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늦으니까. 와, 저 요미라는 분이 아라우고 유니폼만 15벌 정도 샀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진짜 저런 거 하나 하잖아요. 그리고 어째 역적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저거는 팬 입장에서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의 페인이 승부처가 이 아라오의 퇴장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최근의 어떤 그 기세와 별개로 전 이 경기를 망친 사람은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 보이는 게 본인 퇴장당했어요. 네. 근데 그거- 차비 퇴장 개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김문태 됐잖아요. 이거 이번에. 집어찼거든. 뭘 찼어요. 근데 이게 그 실점 장면들을 보면 저는 덴벨레의 실점 장면은 좀 그 어쩔 수 없는 장면이었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부터 후반에 3골 먹었잖아. 비티냐 먹힌 거 보면 거기 커버가 없어요. 맞아요. 뚫려 있어. 네. 그 다음에 은바페 PK 준 거? 그거 칸셀루가 경솔한 수비를 또 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먹힌 건 이제 완전. 근데 이게 그 10명이라서 먹힌 게 아니에요. 얘네 멘탈이 나갔어. 맞아요. 패닉이야. 어린애들이 많잖아. 그럼 그거를 본인이 잡아야 되는데 차비가 본인도 퇴장당해, 스텝도 퇴장당해 이러니까 누가 그걸 컨트롤하나? 그러니까 칸셀로도 성급하게 네, 택하잖아요. 난 그래서 차비가 지금까지 최근에 무패로 잘했던 거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럴 때 잡아주는 게 감독인데 본인이 가장 벤치에서 흥분. 저는 아라오는 이거 사고 아니야. 어떻게 해? 그럼 이때부터 선수들이 뭉치고 균도안이나 경험 있는 레반도프스키 있고 차비가 감당을 해라. 그렇죠. 이대로 지켜서 우리 끝내자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감독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게 차비 감독의 요즘 경기들을 보면 그래도 저는 이 감독이 점점 발전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에 이제 바이데 올리고 가비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 가짜 윙이 됐던 3-2-4의 선수를 쓰고 올 시즌의 경우는 이제 바이데 선수는 뭐 부상이라든지 폼 저하가 있고 칸셀로를 또 왼쪽에 쓰고 센터백에 쿠바르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크리스텐센을 가짜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그러면서 더용이나 김도환 같은 선수들의 연결 역할을 살리는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더뎌서 그렇지 아르테타처럼 아르테타도 실험하는 거는 있는데 더뎌가지고 좀 연패하거나 빠지는 기간들 부진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차비도 그랬는데 요즘 13경기 무패 달리는 동안에는 맞춤 전술이 점점 발전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쿠바르시를 중심으로 한 후방 빌드업 체계가 맞춰지면서 삼성과 중앙의 이제 구조 굳이 중원 싸움이 안 밀리는 구조를 만든 것까지 되게 긍정적인 게 많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감독으로서의 경험,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아직 차비는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이건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야말 빼지 말고 균도안 뺐어야 됐더라고요. 10명 됐을 때 그게 균도안이 결국 그 비티니한테 중거리슛 내주고 한 것도 네. 11대 13에서 기동력이 떨어지는 균도안이 윙도 아니고 중앙 미드필더를 더용이랑 같이 보고 있는 거는 이거 어쨌든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기동력을 일단 싸워서 어떻게든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 균도안이 커버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페드리를 측면으로 돌리면서까지 균도안이 그 자리에 중앙을 봐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야말 하피냐를 그래도 남겨놨으면 파리가 풀백들을 이렇게까지 올리지 않았을 것이고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어려웠겠지만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저는 뭐 경기 리뷰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가 바르셀로나 팬이잖아요. 일단 져서 잠 못 자고 두 번째는 난 덴벨레한테 먹혀서 난 잠 못 자고 그게 제일 골 때려. 나는 진짜 제 머리 위에 나는- 공굴이 그러더라고. 네. 저는 야, 얘 돌아버리게 하더라, 사람. 진짜. 저는 바르셀로나 팬이 아닌데도 전 덴벨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선수의 그런 에티튜드나 이런 것 도르트문트 때문에. 때도 얼마나 안 좋게 나갔어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에서도 뭐 물론 이제 막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렸었던 시절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덴벨레라는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근데 내가 만약 바르셀로나 팬이다? 와 진짜 나는 개빡 돌아서 이게 진짜 이게 여기 우라가 치밀죠 진짜. 진짜. 어우 저거 씨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영재 형님 표정 보니까 너무 안 좋으시죠. 네, 덴벨레한테 많이 빡쳐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4강에 진출한 두 팀이 결정이 됐어요. 도르트문트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됐고 이 둘은 공교롭게도 이 뉴캐슬 그리고 밀란과 묶여 있었던 그때 F조였나요? F조였어요. 알파벳이 F였을 거예요. 네, F조에서 이제 4강 배출팀이 이제 두 팀이 나왔고 이제 도르트문트랑 파리가 다시 붙는데 도르트문트 중계를 그래도 올 시즌에 꽤 했고 네. 파리도 마찬가지겠는데 형철이 좀 어떻게 보나요? 둘. 저는 이번에 바르셀로나가 보여준 아라우 퇴장 전까지 한 130분 정도 되죠. 90분에다가 이제 30분 더 주고 120분 정도.
도르트문트도 비슷한 수비 전술을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별리그에서 2번 만났잖아요. 네. 첫 번째 맞대결은 파리 원정이었는데 그때 도르트문트가 말 그대로 템백을 했는데 파리가 그때 체급으로 그냥 말 그대로 이겼어요. 근데 두 번째 맞대결은 물론 이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파리보다 절실함이 좀 부족했을 경기이긴 했지만 그 경기는 그래도 이제 도르트문트가 본인들의 홈에서는 좀 더 견고한 수비가 되고 대응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지지 않는 그림으로 경기를 마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맞대결이잖아요. 꽤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응 전술을 펼치는 쪽의 입장이 더 많은 가짓수를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파리의 경우는 일단 선수들의 면면이 워낙 뛰어나고 그리고 파리 또한 그 조별리그에서 만날 때와 지금의 파리를 보면 리그를 저도 쭉 입중계를 해드리고 있지만 전술이 좀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올 시즌에 좀 되게 다채롭긴 해요, 엔리케가. 이번에 바르사전에는 쓰지 않았지만 뭐 갑자기 또 우스망 덴벨레 가짜 9번 제로톱 전술 4-3-1-2를 쓰면서 또 도르트문트전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기도 한데 제 생각엔 도르트문트가 본인들 홈에서만큼은 조금 더 견고하게 수비를 할 거는 같은데 90분은 막을 수 있어요. 180분은 어려울 것이다. 바르셀로나도 그랬듯이. 도르트문트 조심해야 됩니다. 덴벨레. 덴벨레. 여기도 그게 있기 때문에. 미지도 있죠. 투표했잖아요. 네. 저희. 그거 맞추는 사람 뭐 상품이 있습니까, 대표님? 그 맞추는 거보다 네. 가장 원래 처음에 저희가 그거를 기획을 했었던 게 총선 전에 그걸 하려고 네. 했어요. 총선 때라서 투표 이거 개표소를 하고 맞아요. 이거 맞는 건데 원래는 우리 출연진 해가지고 제일 적중이 안 된 사람이 뭐 이제 그룹이 있겠죠. 한 명이거나 그 사람들이 출장 뷔페 쏘기. 맞아. 100만 원어치.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맞춘 분에게 어드밴티지를 드리든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 뭔가를 하든 이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든 할 예정입니다. 네. 영주 형은 일단 떨어졌잖아요. 바르셀로나 올라가지고. 픽 살아계신 분. 살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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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일단 살아있죠. 진짜? 네. 저도 살아는 있어요. 아스날이요? 죽진 않았어요. 아직. 살아는 건 있어요. 어디 했죠? 뭐 챔스 우승이죠. 챔스 우승 레알. 저도 레알. 영주 형 오셨어요? 어디요? 저기 있다. 돌문을 강령이. 돌문을 강령이가 뭐야? 강력히 응원합니다. 네. 영주 아직 흥분이 안 가라앉은 것 같은데. 강력하게 응원하신다고. 네. 좋습니다. 뭐 챔피언스 리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우리 또 이스타TV 또 입중계도 있으니까 아스날 경기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자, 어제 23세 이하 아시안컵 우리나라 대표팀 조별리그 1차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랑 맞대결이었는데 94분에 이영준 선수, 이영준 선수가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 때도 진짜 잘했거든요. 이영준 선수 결승골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일본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일본, 중국. 중국, 네, 일본. 일본 네. 같은 조잖아요. 네. 우리랑 같은 조인데 일본 어때요? 잘해요. 잘해? 그래? 근데 이게 상대가 중국이라 중국 못하죠. 좀 하나 투장. 네. 일본이 퇴장했죠. 네. 아니 근데 저 그래도 아까 그 바르셀로나 얘기할 때 형이 그랬잖아. 퇴장 당하면 감독이 그걸 이렇게 해. 해줘야죠. 근데 솔직히 어제 일본 그거 잘했어요. 그래? 그거 잘했어. 냉정했네. 내려버렸어. 아예.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그냥 아예 카운터택만 노리니까 중국이 이거를 뚫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중국 어제 마지막에 골키퍼 넣었잖아요. 톱으로. 2m짜리. 그 골키퍼요? 골키퍼예요. 나 뭐 괜찮은 애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는데 봤다던데? 골키퍼예요. 예. 스크린이 되던데? 네. 골키퍼였구나. 아니 제가 어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서 중국이 교체를 되게 빨리빨리 했거든요. 나는 저는 진짜 보고서 나왔다. 최종명이. 중국 포워드 나왔다. 야, 되게 기적이다. 그랬는데 골키퍼였구나. 골키퍼였어. 포지션 변경을 좀 해야겠네. 지금. 아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제 교체를 되게 빨리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교체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선수가 12번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소준 캐스터가 중국 뭐 마지막 교체 해가지고 뭐 12번 누구 들어옵니다. 해서 내가 봤는데 12번이 필드 플레이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스쿼드 정리하면서 번호를 잘못 적었나. 그랬을 수 있어. 간혹 그런 실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쿠팡 측에서도 스쿼드를 주잖아요. 보통 이제 방송사에서. 봤는데 거기도 12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뭐지? 등록이 안 된 건가? 하고 위를 봤는데 두 번째 골키퍼가 12번인 거야. GK 12. 이름도 똑같아. 그래서 혹시 몰라. 그러니까 왜 내가 언급을 그 다음 공격 장면 때 그러니까 교체 즉시 얘기를 안 하고 딱 그 선수가 첫 번째 헤딩 따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냐면 풋몹이랑 통계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내가 헷갈리는 거 있잖아. 체크해봐야 돼. 맞아. 잘못된 정보이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딱 봤는데 맞더라고. 그래서 골키퍼다. 내가 살다 센터백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도 골키퍼를 그렇게 올리는 건 많이 못해. 근데 거기서 일본이 또 뭘 한 줄 알아요? 뭐요? 라인을 갑자기 올려요. 아. 그러면
얘가 박스 안에서 경합이 아니라 하프라인 조금 뒤에서 계속 경합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 의미가 없지. 박스 안에 있어야 의미가 있지. 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이 아시안컵 때 사실 이제 골키퍼 문제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어제 고쿠보레오는 잘했어? 네, 사실 사실상 그 선수가 다 먹여 살리더라고. 아니 골키퍼를 그런 식으로 넣는 경우는 김호 대표도 처음 본 광경 아닙니까? 예전에 그 있었어요? 성남 신태용 감독이 정성용을 필드 플레이어로 연장 후반에 쓰고 김용대를 투입해서 인천하고 그때 K리그 그 플레이오프 있죠? 포스트시 그리고 플레이오프 준피오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남 종합운동장. 그때 근데 신태용 감독이 역시 좀 진짜 특이한 선택을 하는구나. 그 시즌에 무정기지하고 막 되게 화제를 했을 텐데 그때 그 승부차기 대비해서 정성용 선수가 갑자기 유니폼을 갈아입는데 노란색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필드 플레이. 그거를 딱 입고 들어가고 김용대 골키퍼가 이제 승부차기 키퍼로 나오고 정성용은 제가 기억하기로 승부차기 키커였어요. 그리고 하나 제가 기억하는 거 더 있어요. 옛날에 전북에 서동명 골키퍼. 지금 같은데? 서동명 골키퍼 98년 프랑스 월드컵 대표예요. 그래서 내가 익숙하구나 이름이. 네. 그분이 예전에 필드 플레이어로 한번 뛰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혹이 있구나.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때 그 정성용 선수 필드플레이 유니폼 있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골키퍼가 필드플레이 유니폼일 때 등번호 마킹은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그걸 이미 머리에 넣고 온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준비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그 중국에도 그걸 생각을 하고 왔나? 물론 근데 아무튼 그 필드 플레이 유니폼 같은데. 시스템이 그럼 생각하고 근데 왔겠지.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필드 플레이 훈련을 더 많이 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왜냐면 헤더 경험을 근데 그 친구가 2m 3인가 그래가지고 거의 지기치급이네. 니콜라 지기치. 어쨌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경기 얘기를 좀 해보자면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잘했는데 골이 안 터져가지고 어제 경기는 좀 답답하지 않았나. 그리고 골이 터지게끔 할 때 그 기회 창출 조금 단조로운 감이 있었죠. 저랑 종민이 형이 입중계도 했는데 조금 크로스 일변도였어요 경기가.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아예 작정하고 내려서는 축구를 했고 우리 스타일을 아는 것처럼 그냥 박스한 수비에만 집중을 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너무 크로스에만 좀 일률적이어서 이영준 선수의 그 코너킥에서 헤더가 아니었다면 못 이길 가능성이 지금 높았을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일이 형도 좀 비슷하게 보셨나요? 어제 경기는? 근데 이게 최선의 전술이 아닌가. 쉽게 크로스 올려주고 세컨볼 거기서 잡아먹고서 거기서 이제 플레이하겠다. 그 정도면 뭐 괜찮았다. 저는 제가 이 대회를 장비 담당으로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때 1차전이랑 똑같습니다. 오. 그때 우리가 1차전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기를 잘했어. 꽤 괜찮게 했는데 골이 너무 안 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뭐 하프타임에 막 이제 뭐 난리가 났지. 막 어떡하냐, 어떻게 이제 지원 스태프들끼리 선수들한테 이제 동요 괜히 영향 주면 안 되니까. 야 어떡하냐, 우리 잘하는데 지금 골 안 터져가지고 잘못하면 비기겠다. 아니면 이러다가 뒷방 먹고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장비 담당이랑 의무팀은 경기 끝나기 전에 한 80, 한 8분쯤에 미리 내려가거든요. 라커룸 이렇게 좀 해놔야 되니까. 갔는데 갑자기 박수 와 하는 거야. 근데 처음 내 생각은 상대 팀이 상대 함성이다. 이거 먹혔다 안 풀리는 경기니까. 하고 갔는데 그때 동준이가 골을 넣었어. 이동준이. 근데 이제 경기가 다 끝났잖아요. 저는 내심 졸라 혼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제 딱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민성 코치님이 딱 들어와서 처음 하는 말이 야 이런 경기는 이기면 돼. 첫 경기니까. 이거 어차피 첫 경기는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첫 번째 경기 뭐 안 풀려가지고 이런 경우를 많다. 근데 우리 승점 3점 땄잖아. 이거면 돼. 그리고 우리 결국에는 전승우승했잖아요. 그쵸. 그 뒤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경기는 저는 어제 보면서도 이건 결과만 챙기면 된다. 진짜. 이게 어제 형철이랑 저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그 경기인 그리고 선출 지도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이게 뭐 그 얘기가 절대적으로 맞다, 옳다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 그 딱 방금 그 이민성 당시 코치가 했던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단기 이런 이벤트전이 첫 경기가 진짜 생각보다 어렵다. 여러 가지로. 뭐 그건 사실 원일이 형이 이제 또 선수 때 해봤으니까 더 잘 아실 거고. 그냥 근데 이거는 뭐 리그 경기가 아니니까 전술적으로 뭐 이게 깊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아시안 게임도 거의 전술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메달 따는 거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것도 티켓이 목적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김원일 대표 한 얘기처럼 그 일단 간결하게 크로스 올리고 물론 그 크로스의 구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단조로운 거는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디테일이고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라고 표현하는 건 안 맞고 그것이 최선일 수는 있다. 다만 방식을 조금 다양화시켜야 다른 팀 우리가 이제 일본, 중국이랑 해야 되고 또 8강 가서 저쪽에 카타르, 호주 이쪽이 만만한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구도를 만들 필요는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 좀 답답했어요. 약간 모예스 메뉴 같더라고. 풀럼전에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리니까. 근데 결국 이 경기는 전 이기면 일단 넘어갔다. 1차전에. 1차전 승점 3점 따면 중국 잡으면 토너먼트 가는 거니까. 크로스 43대 6이었어? 그러니까 이 경기를 너무 잘했어요. 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으니 아쉬웠던 거를 좀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원희님이나 이제 덕현이 형 말씀만 들어봐도 이게 저는 첫 경기에 배부를 순 없다. 이후에 이전의 대회들도 이후에 경기를 거듭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대회를 준비할 때 멤버 변화가 너무 많았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직전까지도 확정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배준호 뭐 차춘이나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첫 경기가 정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좀 우리가 그래도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경기를 거듭할수록 점점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저는 다른 거에 떠나서 아까 이민성 코치의 이야기도 들려주셨듯이 위닝 멘탈리티를 우리가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대회가 일단 어린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변수인 것도 있지만 일정도 빡빡하고 되게 빡빡해요. 날씨도 덥고 그리고 그때 그 덕현이 형이 이제 장비 담당으로 있었을 때 20세 아시안컵에서 우승했을 때도 보면은 8강이었나 그 요르단전이었나요? 상대는 모르겠지만 이동경 프리킥으로 마지막에 골 넣었죠. 그때 형님들도 입중계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대회 자체가 좀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쉬웠던 대회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위닝 멘탈리티를 갖고서 우리가 결과로 말해주면 된다. 제가 이제 아시안컵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제 중계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이근호 형님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연령별 대회든 A 대표팀급 대회든 그 토너먼트 우리 어쨌든 탑도가 아니야. 우승을 이제 노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고비가 되는 경기는 하나 나온다. 그게 상대가 우리랑 전력 차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진짜 안 풀리고 답답하고 말리는 경기였는데 그 고비를 넘으면 우리는 전력상 우승까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거 되게 공감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대표팀에 대한 기류와 시선이 저는 좋지 않은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황선홍 감독은 뭐 저희가 되게 자주 얘기하지만 이따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이제 또 김현우 대표한테 뭘 물어볼 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으나 이분이 엄청나게 전술적인 스타일의 감독도 아닙니다. K리그에서 포항 때 좋았죠. 근데 그 이후에 서울대전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이런 대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디테일한 전술이 녹아들기는 사실 쉽지 않으며 첫 번째 경기였고 에이스라 할 수 있는 정상빈은 빠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지는 못했으나 되게 좋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긴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였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우승 못할 것 같아서 문제다. 우승 안 해도 됩니다. 3위 하면 돼요. 그렇지. 이 올림픽에 나가는 게 목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우승하면 좋죠. 근데 우승이 목표인 대회냐고 본다면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3위보다는 그냥 결승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럼 뭐 이제 깔끔하니까. 아니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일본 중국 하면서 느낀 건 뭐 그들도 첫 경기였겠지만 중국은 우리가 못 잡으면 좀 안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이 퇴장당하고 이러면 사실 이거는 뭐 수적인 우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국이 좀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골 못 넣고 그 일본이 퇴장당하기 전까지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아예 경기 게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뭐 설령 우리가 뭐 일본전에서 원하는 결과를 못 챙겨도 중국 잡고 2승 챙기면 저는 이거대로 무난하게 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어쨌든 어제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승점 3점을 딴 게 제일 중요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이 조현택 좋더라? 이강이 좋더라. 몸 상태만 다들 둘 다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약간 통증을 느꼈던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도 지금 100% 전력이 아닌 게 이 J리그가 지금 시즌 중이잖아요. 대회가. 그래서 J리그에 소속돼 있는 클럽의 선수를 차출하려면 한 팀당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떨어진 선수들이 좀 있어. 포지션상의 그런 문제, 멀티 포지션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일본도 잘하는 팀이지만 뭐 또 한일전 하면은 또 이게 라이벌리는 또 그런 게 많이 없어지니까 남은 조별리그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황선홍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유하게 하다가 승부처에서는 굉장히 승부욕이 굉장히 뛰어나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나 무조건 승부사야. 내가 이겨.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엄청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단판 승부에 굉장히 강했던 그래요? 기억이. FA컵도 생각하면 2013년에 우승을 했잖아요. 더블 달성하고 리그랑 FA컵. 그거 전주성에서 전북 꺾고 한 거잖아요. 주원이 형이랑 천우 형이 3위 중에 맞아요. 그리고 지금 판 깔렸잖아요. 지금 국내
한국 선수만 있잖아 대표팀. 예. 그리고 외국인 없고 야자도 없다고 티아도 없다고 튀는 친구도 없고 예. 그리고 또 언더독이잖아. 그 원래는 좋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제 못 들어와서 조금 언더독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판은 지금 깔려 있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분이 현장에서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 가장 또렷하고 명확하게 본인 얘기를 딕션이나 음성이나 전달해주는 분 중에 하나라 되게 그 방송적인 부분에서 좋았어요. 맞아요. 어떤 행사에서도 이 황 감독님의 나가서 말하는 그게 없었는데 예. 뭐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이. 근데 뭐 어떤 높으신 분이 황 감독님 한마디 하시죠 이러고 갑자기 올라가. 네. 갑자기 올라갔는데 잘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젠틀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저는 이제 좋은 감독 중에 한 명이 그 홍명보 감독이었는데 이제 뭐 캐리어 현장 한참 중계했을 때 우리 왔다 갔다 해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좀 너무 엔터테이너적인 접근인지 모르겠는데 해외 이제 유수의 클럽들의 그 흔히 얘기되는 좋은 감독들은 마이크 워크도 좋아요. 저는 그게 이제는 스타 감독이고 프로 감독의 그 덕목 중 하나라고 보여요. 근데 아직 K리그는 그 부분이 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이랑 황선호 감독은 스타였잖아. 여유가 있어. 올라가서 마이크 잡죠. 그러면 얘기하자마자 뭐 기자랑 다 해서 그냥 온 다 집중. 음성, 그다음에 말하는 단어 선택 이런 게 강렬하고 이게 있으니까 좀 휘어잡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감독으로서 호불호를 떠나서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건 좋아. 그러면 그게 미팅 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간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네. 만나본 뭐 감독님들 중에서도 미팅이 끝나면 이게 선수끼리 물어봐야 돼. 감독이 무슨 얘기한 것 같아?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거 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말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잘 못 알아들었고 잘 못 알아듣고 이거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가? 아닌 것 감독님 같은데 뭐라는 뭐 이런 거야? 상황이 있었는데 뭐 황선홍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를 선수들이 그냥 다 똑같이 100% 이해를 하는 미팅 끝나면 끝나고 그런 정도였어요. 여러분 클린스만은 인터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클린스만은 보면 본질을 호도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얘기를 했을 때 물어본 거에 대답을 안 해. 은근슬쩍 슥 빠지는 스타일이야. 그 사람이 인터뷰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상인 거야. 표정이 좋은 거예요. 네, 표정이 웃상인 거지 인터뷰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대놓고 호텔 티켓 취소하면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저는 잘하는 인터뷰라고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첫 경기 잘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중국 그리고 우리가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한일전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어. 월요일에 하죠, 월요일. 네, 22일 날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스타TV 입중계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해볼 게 핫피플 프리미어리그 관련 얘기인데 이 풀백 관련해서는 사실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많이 됐죠.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풀백 좀 품귀 현상이다라는 말 나온 지도 오래됐고 사이드백은 항상 우리나라 대표팀도 뭐 그거는 마찬가지. 마찬가지고 해서 프리미어리그 이제 왼쪽 수비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아스날이 다음 이적 시장에서 왼쪽 수비수를 좀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게 각자가 찾는 건 동일하지만 이유는 조금씩 달라요. 자, 일단 첫 번째 맨유. 맨유가 보면 올 시즌에 오른쪽 백인 달로와 완비사카가 왼쪽 달로 나온 경기도 있고 왼쪽 완비사카 나왔었던 경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됐고 레길론 임대는 결국 실패입니다. 그리고 루크쇼랑 말라시아가 이게 장기적으로 부상이 계속 또 있다 보니까 함께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좌측 풀백을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공감하는 편이고 물론 이제 뭐 완비사카나 달로가 좌측으로 뛰었을 때 뭐 다른 선수들 뭐 모르죠. 어떤 선수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아니면 뭐 이 선수들보다 뭐 기량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맨유 입장에서 전문적인 좌측 풀백은 굉장히 좀 필요한 포지션이 아닌가. 일단 말라시아는 좀 얼굴이나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코빼기도 보이질 않아. 너무 많이 다쳐서 계속 다쳐서 지금 아예 근황을 모르는 상태고 쇼는 시즌마다 기복이 항상 있어요. 어떤 시즌 물론 이제 건강하게 잘하는 시즌은 사실 이만한 풀백 찾기 힘들죠. 근데 어떤 시즌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나와도 영향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푹 쉬게 되는 또 시즌도 있고. 그 저번에 저랑 형철이랑 그 FC 온라인 던질까 말까 나갔을 때 네. 그 어떤 법정 같은 데서 했을 때 네. 그때 형철이 루크쇼 뽑지 않았었나요? 그랬었나? 쇼를 되게 여기저기서 칭찬을 많이 그리고 했어요. 그 시즌에 쇼가 되게 괜찮았어요. 맞아. 잘할 땐 잘해.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쇼가 진짜
그리고 저는 루크쇼는 어쨌든 나왔을 때 이 선수의 역할이나 그런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은 크게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또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부상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좌측 풀백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아스날은 지금 진첸코가 좀 수비적으로 문제점이 지적이 좀 많이 당하면 나가야죠. 아니 그 말을 좀 끝까지 듣고 얘기하세요. 네. 나가긴 나가야죠. 네. 어디로 나가요? 어디든 나가야죠. 어디 훈련하러 나가나요? 나가야죠. 네. 자 그래서 왼쪽 수비수 영입 이야기가 있는데 키비오르로 나가야죠. 미친 사람 아니야. 키비오르는 어쨌든 이 선수가 전문 좌풀백은 아니니까 센터백이죠. 네. 마갈량 서브야 아예. 맞아요. 원래. 근데 마갈리앙 서브는 살짝 못 나온다고 보거든요. 마갈리앙 거의 안 쉬니까. 그렇지. 저는 아스날에서 좌측 풀백으로 그러니까 본인 포지션 아닌데도 좌풀백 갔을 때 제일 잘했던 건 전 토미야스라고 생각해요. 네. 또 일본 선수네요. 얘기하고 보니까 이게 그 본인의 네. 기저와 저 밑바닥이 깔려 있는 것들이 원래 나옵니다. 덕현 형이 이렇게 원샷이 잡히는 순간 일스타TV가 되는 거예요. 예. 일스타 TV 그 일스타 TV 따로 이제 계세요. 계시죠? 그 프레짠이라는 분인데 거기 주인장도 아스날 팬이에요. 아 그래? 비슷하네. 그 뭐 팀버 사실 이제 팀버가 얘가 이제 뛰질 못했으니까 그 팀버를 사실 이제 알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뭐 좋은 선수라는 건 알고 있는데 보여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큰 부상이라 어떤 기량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어서 이게 재료제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팀버가 만약에 부상 없이 그냥 시즌 스타트부터 프리시즌부터 쭉 같이 갔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런 수비적인 문제가 저는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멀티자원이 되게 많아요. 팀버, 그 다음에 토미야스, 벤 화이트가 수비 다 멀티로 설 수 있는 애들이라 비교적 굴러갔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 팀버 토미야스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좌측 풀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죠. 왜냐면은 뭐 티어니 임대 가입이긴 나가야죠. 한데 티어니 나가야 되나? 나가야죠. 누누 나가야죠. 아유. 이런 감독 어떤가요? 이런 감독 어때요? 그렇지 돈은 누가? 돈은 누가 하는 거냐? 그런 거 다 해결. 구단이 알아서 해주겠죠. 님돈 아니라 이런가요? 네, 그럼요. 나가야죠. 자, 근데 어쨌든 상황은 좀 이렇게 보이는데, 원일이 형이 보시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아스날 둘 중에 여기가 그래도 좌측 수비가 좀 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되는 팀은 좀 어딘가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둘 다 급한데 이 왼쪽 백이나 이 사이드 백이 K리그도 기근이고 EPL도 기근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도 네. 진짜 풀백이 없지. 풀백이 특히 없잖아. 왼쪽이 없어. 좌풀백 겁나 없어. 진짜 없어. 그러면 이제 저희도 뭐 깻잎을 사 먹으려고 그러면 깻잎이 막 비싸면은 또 안 사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농사를 져서 먹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직접. 그런데 내가 자급자족 하겠다. 맨유나 아스날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이 가능하잖아. 유스에서. 유스를 왜 안 키우는지 왜 못 나오는지 나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좀 이 사이드 윙이나 이런 좋은 선수들을 그 유스 때부터 싸게 키워야 보이잖아요. 된다. 그러면은 살짝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야, 너 풀백 가. 오른쪽 윙으로 뛰는 것보다 사이드 백으로 뛰는 게 나는- 오히려 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전된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꼬셔가지고 그런 근데 이런 걸 못 만든다? 그럼 유스 총괄 나가야죠. 그렇죠. 진짜 좀 뭐 아스날가 10명만 축구하세요. 뭐 못한다? 나가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저 이제 뭐 팬분들께 제가 이제 좀 여쭤보는 건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아스날 같은 클럽에서 풀백으로 좀 싸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나요? 왜냐면은 이제 팀 팬들은 완전 딥하잖아. 뉴스에서 누가 좀 유망하고 누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가끔 커뮤니티 보면은 막 유망 바르셀로나는 막 라마시아 리포트라고 많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하는 그게 있는데 맨유랑 아스날은 그런 싸게 보이는 친구가 지금 있나? 아스날에 있죠. 누구죠? 그리말도. 무슨 그리말도야 뉴스가 아닌데. 아니, 그냥 제가 데리고 싶은 선수예요. 네, 잘하잖아. 네, 자 맨유 유망주 해리 아마스가 제2의 루크쇼라고. 네.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해. 나는 순간 생각했어. 그리말도라는 뉴스가 있나 보다 나도. 그러니까. 어쨌든 좀 올라오네요. 아마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러네. 하시네. 해리 아마스라는 친구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저도 유스 리포트 번역해서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하나도 몰라. 형 적중 존나 왔잖아요. 밥티스타. 그 종윤 형이 옛날에 그 밥티스타에 관련돼서 쓰신 글 보셨어요? 그 새끼는 진짜 헛방이야. 네. 진짜 레전드입니다. 진짜 그런 월클이 없어요. 세비야 때는 글만 보면. 진짜 밀면 막 다 넘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어쨌다.
이거 오면 끝났다. 왔는데 존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잉글랜드랑 라리가랑 피지컬이 이게 좀 있나 그래갖고. 네. 근데 이제 그 밥티스타가 사실 이제 다시 라리가 가서 말라가에서는 또 엄청 잘했거든요. 안 맞나 봐 잉글랜드랑. 그래서 뭐 옛날에 뭐 폴란도 그렇지. 했었고 뭐 리그 타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뭐 레이스 같은 경우도. 예.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루크쇼 얘기는 이미 해봤고 말라시아는 이제 좀 얼굴이나 좀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와도 사실 문제인 게 이 선수는 공격력이 좀 안 좋아서 빌드업은 도와주는데 공격에서 답답하면 이미 부상전에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쓰기 따라 나름일 것 같기는 한데 말라시아는 이 정도의 지금 부상 공백 기간이면 이후에 뛸 때 폼이 유지되는 건 더 힘들 것이다. 올라오는 건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아스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임대가 있는 선수들 돌아오고 하면 이거 좀 포화 아닙니까? 다 내보내. 근데 이거 진짜로 내보내야 돼. 아니 근데 이게 다 내보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걸 잘 팔아야지. 그리고 보드진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애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팬들이 답답했던 이유는 이런 선수들이 다 FA로 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 주고 팔아야 돼. 티원이 내보내야 되고요. 누누 내보내야 되고요. 키비오르는 마가랭이 써보니까 이건 그냥 아까 한 소리고 진체코 저는 처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왼쪽 사이드백 주전급을 사와야 된다. 제가 어떤 분이 장문으로 밥티스타 영입을 해야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근데 폭망해서 매우 민망했다고 한다. 그가 직접 작성한 밥티스타의 영입을 환영하는 글에 밥티스타의 장점으로 나열한 것들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니 우리 회사에 이제 대표님이 2명입니다. 2명인데 한 분은 사실 이런 스카우트적으로 좀 눈이 튀었어요. 그래서 그 추면의 스카우트 리포트가 굉장히 상종가를 쳤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쪽은 이제 전혀 아니지 않나. 그렇네요. 그래도 뭐 주원 형이 볼을 찬 게 8년인데 그 정도는 좀 봐줘야죠. 나는 약간 원일이 형이 그런 거 보는 것도 좀 궁금해. 왜냐면 선수가 보는 눈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어린 친구들을 또 보고 있잖아요. 보고 계시니까. 근데 영상이랑 또 다르더라고. 실제 보는 거야. 영상만 보면 다 잘해 보여요. 또 그런 것도 실제로 보고 또 그런 게 크기 때문에. 맞아. 그게 이제 영상 보통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막 모아놓고 이런 게 풀 매치를 좀 봐야 되잖아요. 풀 매치로 또 봐야 되고 이게 또 팀이랑 맞는지도 봐야 되는데 또 하이라이트의 함정이 또 있어서. 있죠. 또 빨리 감기도 또 살짝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아스날이 어쨌든 왼쪽 풀백으로 좀 다양한 선수들을 계속 이제 집어넣고는 있는데 오른발 왼쪽 풀백은 아르테타 전술상에서 굉장히 좀 적응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왼쪽에는 절대 왼발을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펩도 그렇고. 옛날 벤투도 그랬어. 그래.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격적인 빌드업 때문에 그런가 뿐만이 아니라 수비할 때도 그게 좋잖아요. 왼쪽에는 왼발, 오른쪽 오른발, 오른발 좀 편하죠. 그럼 형이 지금 생각하는 제일 1순위 그리말도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는 얘가 옛날부터 아스날 링크 좀 났어요. 아니 빅클럽들이랑 링크가 많이 나고 꽤 있었어요. 근데 얘가 아스날 좋아하는데 그래서 안 와요. 아스날 좋아하는 애들은 아스날 온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딴 팀을 가더라고. 딴 데가 보통 맨유 가요. 혹시 그러면 반페르시도 아스날을 너무 좋아해서 맨유를 간 거예요? 아스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 클럽을 떠나겠다 약간 이런 거였나요? 모르겠어요. 항상 아스날 좋아하는 새끼들은 맨유로 가요. 한 명 있잖아요. 무드릭. 아스날 경기 보는 거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까지 해놓고 그리고 괜찮잖아요. 런던 첼시로 갔죠. 예. 이게 저는 이제 왼쪽 풀백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리버풀이 어쩌면 치미카스를 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치미카스랑 로버슨이 나이가 차이가 크지도 않고. 그치. 굳이 따지면 로버슨에 대한 대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치미카스가 나이가 비슷하니까. 치미카스 팔고 조현택? 아니면 이태석? 이태석 둘 중에 한 명, 조현택, 정의도 많이 가네요. 어쨌든 이게 오늘 울산적이니까. 어린 자원이 필요하긴 해요 리버풀에도. 그래서 치미카스를 만약에 꼭 아스날이나 맨유를 예로 드는 건 아니지만 프리미어리그 왼쪽 풀백이 필요한 모든 순위권의 팀인 치미카스가 풀리면 좀 사려고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듭니다. 치미카스는 사실 적당한 팀에 가면은 저는 닥주전으로 나쁘디야. 봐요. 괜찮아. 1,300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00억이요? 치미카스 몇 살이에요? 지금 치미카스가 나이 좀 있지 않아? 몇 나이 년생이야, 많죠, 치미카스? 치미카스가 96년생. 그러면 어린 나이는 아니야. 그러네. 이제 채팅창에 미겔 구티에레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감상만 좀 코멘트를 하자면 저는 미겔은 딴 팀 가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미겔이 지금 지로나에서 뛰는 걸 보면은 얘는 사실 뭐 왼쪽 풀백이 아니라 거의 공미처럼 뛰거든요. 위쪽으로 엄청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거를 미첼 감독이 롤적으로 잘 만들고 지로나의 그런 게임 시스템 자체 구축을 잘 해놔서 거기에서 저는 잘한다고 보는 거지.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치겠지만
이게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압도적인 대체자들 있잖아요. 뭐 잘할 때 폰지, 그치.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미겔은 저는 조금 약간 오면 지금 레알에서 프란 가르시아가 가르시아.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뭐 올라갔을 때는 뭐 좀 뭐 나쁘지 않네 하는데 수비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좀 많거든요. 미겔도 저는 자칫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테오는 뭐 너무 좋죠. 태호는 완성형이고 저는 그 케르케즈도 추천. 케르케즈. 케르케즈. 예. 진짜 윙도 요즘에 좀 나오거든요. 걔 밀란 출신인데. 아. 옛날에 밀란 뛰었었어요. 보름반, 뭐 킥 다 잘 돼요. 케르케즈는 진짜 좀 약간 만능에 가까운 선수고 수비도 열심히 하니까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스타일. 그리고 되게 빠르지 않나요? 빨라요. 케르케즈? 네. 다우티는 루턴에서 그 전술을 봤을 때 약간 윙백처럼 쓰면 좀 더 잘하는 느낌. 수비가 조금 이제 봐야 될 검증되어야 될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다우티 선수는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점. 계약 기간이 올 시즌까지인가 뭐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아예 없거나 낮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우티 선수는 빅클럽 기준이면 왼쪽 풀백에 백업이 필요하면 추천할 만합니다. 김원일 대표가 봤을 때 김원일 대표가 감독을 하는 팀에 왼쪽 풀백을 데려온다.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까? 왜냐면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뭐 인버티드도 있고, 공격을 잘한다, 수비를 잘한다, 애가 뭐 또라이다. 왼쪽은 수비. 수비다. 수비를 무조건? 좀 더. 저는 오른쪽을 좀 올리고. 오른쪽을 좀 그 네. 비대칭으로. 비대칭으로. 아. 왼쪽은 변형을 해서. 약간 그러면 조금 중앙지향적으로 수비를 좀 잘 보는 놈으로. 네. 일단 수비력. 또 롱스로잉도 좀 볼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풀백들이 수비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스로링을 전혀 한 번도 안 해본 애들 같은 좀 멀리 던지는 거. 거.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장거리 스로인이 또 이제 그 코너킥 그 사이드라인 가까운 쪽에서 얻으면은 그거 자체가 그냥 코너킥 같은 느낌을 또 줄 수가 있으니까. 선 굵은 축구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쉽게 좀 빵빵 때리는 축구를 하고 싶은 그런.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네. 좋지. 시원한 게 좋아. 네, 어쨌든 맨유랑 아스날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좌풀백을 좀 어떻게 찾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핫피플은 손준호 선수입니다. 손준호 선수는 뭐 또 굉장히 또 잘 아는 선수시고 지금 이적설이 이제 꽤 있어요. 이게 국내 들어와서 어쨌든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는 시기고 이제 후반기에 어떻게 보면 좀 데려오려는 팀들이 있는데 지금 전북 얘기 있고요.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있는 서울 역시도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손준호의 기량이야 뭐 우리가 다 더 말할 거 없고. 의심이 없고 그 10개월의 공백이 있었지만 뭐 안에서 그래도 뭐 본인 인터뷰에 따르면 어쨌든 좀 그런 몸관리나 이런 것도 좀 잘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축구 선수한테 10개월 휴식 이거 좀 리스크 크지 않나요? 근데 10개월이면 뭐 십자인대 다친 것보다는 더 짧으니까 아마 금방 K리그 템포는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팀에 대입을 하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뭐 K리그에서 준호가 했던 거를 따져보면은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손준호 선수를 또 잘 아시는 분으로서 이게 보면은 이 선수의 기량이나 어쨌든 훈련하는 그런 에티튜드나 이런 걸 제일 가까이서 보신 분이잖아요. 어쨌든 좀 다른 선수들이랑 회복세나 이런 경기력 올라오는데 좀 차이는 있을까요? 얘는 그냥 타고났잖아. 축구 도사고 뭐 몸도 타고나고 볼 차는 것도 타고나고 체력도 타고났으니까 금방 적응할 거. 기본적으로 이런 게 되게 좋구나. 일단 천재과잖아. 볼 차는 거 다 봤을 타고났다. 때. 운동하는 거 말고 좀 다른 데 관심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왜 보면 축구 선수들도 축구만 하는 선수 있고. 얘는 진짜 다른 데 관심 없어. 축구만 해요? 축구밖에 몰라. 그래도 금방 올라오는데. 그리고 또 가족 되게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전혀 뭐 인터넷 뉴스도 안 보는 거. 그래요? 그냥 뭐 대화를 해보면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거 진짜 관심이 없구나. 다른 분야나 약간 형철이 건데? 저는 꼭 그렇진 않아요. 형철이는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드라마, 뭐 요리 은근 좀 있어. 뭐 야구도 기아. 그죠. 몇몇 가지가 있어. 나도 하나에 몰두하는 게 옛날엔 그랬을 수 점점 안 그러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손준호 선수는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형철이가 변화를 했다면 손준호 선수는 지금도 그냥 축구 뭘 얘기하면 몰라. 손준호 선수를 얘기하는데 손준호 보고 지금 형철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너 그 나중에 손준호 맞아 그러다가. 칭찬이에요. 칭찬을 했어요? 그래 손준호 선수는 근데 저는 지금 전북 링크 있잖아요.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저는 일단 제일 기대되는 효과가 어쨌든 지금 박진섭이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고 센터백도 보지만 전북의 센터백진이 굳이 따지면 홍정우 선수 부상으로 빠지면서 좀 불안한 상황이다. 많이 불안하죠. 광주전에 박진섭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사실
만약에 손준호 선수가 온다. 삼선에 대한 걱정은 덜고 그러면 박진섭 선수가 센터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센터백에 대한 약간 불안점도 박진섭이 가려줄 수 있고 그리고 맹성호 선수가 이제 4월 말에 김천삼부로 가죠. 네, 군대 가죠. 네, 이수빈 선수는 올 시즌에 일단 뛸 것 같긴 한데 그 중원에 대한 어떤 뎁스도 그러면 손준호가 오면서 메워줄 수 있으니까 필요한 자원은 맞죠. 전북한테. 지금 전북은 미드필드가 어떻게 보면은 뻥 뚫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삼선도 불안해. 제가 선수생활 같이 할 때 감독들이 원하는 원픽이 손준호였어요. 근데 진짜? 그때 신진호, 손준호, 이명주를 놓고 봐도 감독들은 손준호를 더 높게 쳐주고 빨리 우리 팀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고. 와, 근데 3명 진짜 네, 기가 그 막히다. 황금나요. 이제 박스에서 박스까지 엄청나게 활동량을 해주고 예. 거기에 이제 볼도 잘 차고 거기에다가 또 파울도 적절하게 거칠고 하니까 맞아. 터프해. 터프해. 되게 파울도 터프해. 잘해. 터프해. 네, 그래서 뭐 오히려 왜 그렇게 감독들이 더 좋아할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수빈이 손준호가 오면은 어우, 날개를 더 날지. 달지 않을까. 뒤에서 알죠, 손준호 진짜. 정도 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수빈이 확 공격적으로 살죠. 근데 이수빈의 단점은 그 기센 애들 중에서 길을 못 펴. 그거에서 더 펴야 되는데. 더 잘할 수 거기서 더 있는데.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기가 살짝 죽는 것 같아. 아, 옆에 센 형들이 옆에 있고 센 형들이 그러면. 있으면 거기서 좀 더 그 형들 믿고 좀 더 하면 좋은데 네. 거기서 뭔가 자기 플레이가 좀 그럼 죽어버리는 약간 그 깡이 단점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런 게 그래서 막 신진호가 포항했을 때 막 바버샵 데려가서 막 머리 네, 하고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한꺼풀 최영준 딱 벗겨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최영준 선수랑 같이 뛸 때 이수빈 선수가 되게 그치. 저는 좀 좋았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지 이제 이수빈 선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랑 대화한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거의 처음 만났을 때 막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너 이제 막 더 올라가고 대표팀 나중에도 너 대표팀 가고 싶을 거 아니냐. 뭐 얘기해서 너 넘을 수 있을 것 같냐? 자기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만 얘기해서 저는 그런 스타일인지 몰랐거든요. 이 선수 아니 성향 근데 자체가. 처음에 포항에 왔을 때 그 선배들이 하는 얘기는 이명주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명주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성장해야 될 더 보여줘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손준호가 아까 얘기했듯이 쓸어주고 이수빈이 뿌려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준호가 패스를 못하는 선수는 아유, 그것도 아니야. 기본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쓸어 담아주고 터프하는데 여기에 패스도 잘해. 그러니까 이거 사실 만능이거든요. 그죠. 그 위치에서. 그래서 일단 너무 좀 기대가 되고 서울 선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이제 김기동 감독님의 품으로 간다면. 일단 기성용에게 실려 있는 그런 뭐 압박감의 분산을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 막 생각해봐도 유재문, 손준호, 기성용. 맞다. 류재문 서울이지. 유재문도 지금 잘해. 기성용 역할 분담 잘해주면서 서울 패스가 유재문이 되게 잘 뿌려주거든요. 제가 이번에 서울 중계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봤습니다. 뭐죠? 김기동 감독님이 기성용 선수한테 작전판을 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예. 70 몇 분쯤에 근데 50 몇 분쯤인가? 근데 작전판 지시를 하고 돌아서면서 이러고 가시더라고. 왜? 몰라. 뭔지 몰라. 모르겠지만. 그건 몰라. 뭐 이지합을 맞추면 네. 그 안에서 근데, 뭔가 이제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경기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기성용 선수랑 대화를 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둘이 같더라고. 어찌 보면 네. 뭐 팀의 구심점인 선수랑 네. 감독이랑 그런 대화는 계속 있어야죠. 고요한 은퇴식 그 하는 도중에도 계속 둘이서 전술적인 안 맞은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맞춰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담감을 좀 손준호 선수가 오면은 털어주지 않을까. 베테랑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뭐 3일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손준호 선수가 K5 리그 용산 건용FC에서 이제 그라운드 복귀 첫 걸음을 네.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K리그가 좀 행선지가 될 것 같고. 그렇죠. 몸을 만든 다음에 우리 이제 선수 등록 기간이 됐을 때 일부 리그 구단으로 오는 거를 목표로 삼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 뭐지? 여기 환영이 이런 질문을 써줬는데 김원일은 은퇴 이후 선수 복귀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 없습니다. 제가 어제 조기축구를 1년 반 만에 한번 찼거든요. 90분 뛰었나요? 한 45분 정도 출전했는데 45분, 네. 반더벤이었어요. 반더벤? 네. 날라다녔다. 아니요? 반더벤 요번 이번에 미스했죠. 계속 이번 반더벤 전체 시즌 반더벤 말고 최근에 반더벤 미스가 있었거든요. 반더벤 두 번 그 박스에서 미끄러졌잖아요, 접다가. 넘어졌잖아. 저도 어제 접혔는데 그냥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쉽지 않다. 이게 선수로 복귀를 하려면 죽을 고비를
한 4번, 5번을 넘겨야 돼. 몸을 만드는. 올리는데. 근데 그게 나는 알기 때문에 너무 안 할란다. 두려운 거야.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막 12바퀴 이악 물고 뛰는 그런 거는 20대 초반이나 네. 중반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좀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한 7바퀴 뛰면 그대로 그냥 포기할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사실 원일이 형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 은퇴했다가 복귀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해병대를 또. 근데 네. 원일이 형 그때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그 몸이 더 올라가 있었다. 그때는 뭐 어렸기 때문에 뭐 12개 막 13개 이악 물고 막 15개씩만 해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그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힘든 걸 하라 그러면 바로 그냥 안 할래. 그만하겠습니다. 저 망고빙수 하러 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근데 그 몸 만드는 게 너무 힘들까.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도 아마 그 근육통을 한 5-6번은 풀렸다가 다시 근육통 생겼다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움직일 때마다 곡소리가 납니다. 몸 만드는. 그 아까 채팅창에 잠깐 올라온 얘기인데 우리가 뭐 전북이니 뭐 서울이니 막 얘기했잖아요. 지금 손준호가 필요한 그게 어디냐고. 근데 사실 제일 손준호가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대표팀이 그죠? 아닌가. 네. 그렇죠, 맞지. 지금 대표팀에서 어쨌든 그 정우영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 큰 정우영. 끝나고 나서 이제 박용우 선수한테 그 바통이 이제 넘어갔는데 사실 이제 아시안컵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어쨌든 박용우 선수가 원볼로 나오기는 좀 불안한 감이 좀 있다가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근데 이 자리에 이제 손준호가 들어간다면 정말 새로운 해결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3월 A매치 동안에는 백승호와 이제 박진섭의 맞아요. 경쟁 구도이긴 했었고 번갈아 가면서 썼는데 여기에 손준호 선수는 아무래도 그 위치에 더 최적화된 느낌의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나오면 한창 때의 폼으로 돌아와서 대표팀 경기 뛸 수 있다고 한다면은 벤투 감독 때도 손준호 선수 발탁돼서 뛸 때 괜찮았거든요. 네, 그때 카타르도 갔잖아요. 갔었어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기대되죠, 여러 가지로. 효과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터프함, 쓸어줄 수 있는 능력, 여기에 배급. 패스 뿌려줄 수 있는 볼 배급 능력까지 하면은 진짜 원볼란테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뭐 아무쪼록 손준호 선수가 좀 회복을 잘 해가지고 빨리 저희도 그라운드에서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니까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손준호 선수 그 이후에 뭐 따로 보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따로 뭐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지금 뭐 그 여러 가지로 좀 안정화돼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손준호 선수 EPL 얘기도 잠깐 있긴 했었다. 사우스햄튼이었나 이렇게 얘기. 맞아. 사우스햄튼 얘기 잠깐 있었어.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손준호 선수 얘기까지 우리가 다뤄봤고 뭐 알론소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근데 진짜 할 게 좀 많긴 했네요. 챔피언스 리그도 있었고 오늘 새벽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아스날 경기 있고 아바. 맨시티 레알 있죠. 오늘 맞다. 맨시티 레알이 레멘. 저는 맨시티 레알은 이제 중계를 가고 이따가 7시에는 우리 아침 울산 요코하마 경기 입중계를 하고 그 주원이 형이랑 하죠? 이따가 합니다. 방금 뒤. 방금 뒤는 뭐죠? 조금 뒤에. 방금 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맨시티 레알은 좀 어디 보시나요, 형? 저는 맨시티. 맨시티가 올라갈 것이다. 형철이는? 1차전 무승부를 원래 예상을 못했어요. 레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저도 맨시티 쪽이 좀 더 유리해지긴 했다. 이번에도 그 우승 예상은 레알. 근데 올라가기는 맨시티가 올라갈 거다. 그렇죠. 아니 1차전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형은요? 맨시티. 레알. 맨시티. 장코치도 맨시티가 이길 거래. 아 진짜? 그래?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장코치가 아스날이 이길 거래요. 그래요? 네. 그 자, 그리고 장예원 코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우승 예상했거든요. 장렬하게. 장렬하게 전사. 전사. 그렇습니다. 오늘 히든풋볼 목요부가 아니죠? 맨날 목요부를 들어오서 보니까 히든풋볼 수요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입중계도 많이 봐주시고 ACL, UCL 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